궁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가 없다. 기준이 없어. 기준. 맨날 이연령, 비연령 그 디테일 잘잘한 것들을 달달달달달 외우느라고 고생하다가 20년, 30년 흘러보니 내가 뭐 했나? 아직도 사주가 안 보여. 이게 도대체 헷갈리우스야. 그런데 만약에 사주팔자를 보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편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현상이나 발생한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외울 필요가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도 항상 동일한 논조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것이 2, 30년 세월 낭비하지 않는 그 명리를 공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기준점을 어디서 찾아라? 팔보도에서 찾아라. 여기 팔보도 중에서 하나가 뭐다? 십궁도예요. 십궁도. 우리가 일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탄생하고 이 평생 살다가 죽고 이 과정이 마치 일간 때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진짜 코미디죠. 내가 태어난 것에서 탄생을 표현한 에너지는 값밖에 없어요. 이 하건충 뭐 십궁도가 틀렸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이거는 개인의 일생과 육친의 관계를 그리고 시공간 변화를 한 팔자에다가 집어넣느라고 고생하다가 엉터리가 돼버린 거죠. 서로 다른 거를 개인의 일생과 육친 관계, 시공간 변화는 서로 다른 거를 그 팔궁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억지스러워요. 서로 다른 거 이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개인의 일생과 육친 관계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일생에 대한 십궁도인데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탄생은 무조건 갑이라는 거죠. 그리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여기 가면 자연에서 씨종자를 얻듯이 인간도 인생을 완성해요. 죽기 전까지의 삶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신 속에는 그래서 일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일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 업보가 만들어지고 그 업보가 전자칩처럼 극도로 응축되어서 저장되었다가 임수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업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개수해서 야 요번에는 너는 요 영혼을 줄 테니까 요 부모랑 결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다가 또 와. 이런 것이 다시 여기서 개수에서 갑으로 돼요. 이 갑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갑에는 뭐가 있다? 요 신금 요거 신금의 업보가 수기를 통해서 갑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윤회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십신을 붙이고 싶다면 여기는 비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생이. 이 비견이라는 거는 어깨를 견주다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뭐 비견이라고 해버렸다고. 을은 겁재는데 이 겁재는 이해하겠어. 왜? 갑을 기준으로 탄생해서 전 모양이 다른 놈이 동일한 오행이지만 모양이 다른 놈이 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고 마치 이런 거지. 내가 부모가 나만 이뻐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동생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다 차지하던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던 물건을 을목이 태어남으로써 어떻게 된다? 나눠야 돼. 사랑도 나눠야 되고 물건도 나눠야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겁제라고 한다 이거야. 그냥 그 정도 십신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화는 식신이다. 정화는 상관이다. 그 다음에 무토는 편제다. 정제다. 기토는 정제. 경금은 평관. 신금은 정관. 그럼 정관이라는 걸 우리는 공직으로만 이해하지만 십궁도로 보면 이건 뭐다? 고문이다. 고문. 고문관이 아니라 일종의 인생의 그 모든 쓴맛 단맛을 본 이 그 경험이 많은 노련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공직하고 연결될까? 그 경험과 노련함을 가지고 후대에 봉사하는 개념이에요. 봉사. 그거를 십신 타령으로 정관이라고 한 거라는 거지. 고로 정관이라는 이 이해를 직장, 명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가 큰 오산이라고. 극히 일부의 뜻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십신은 명리학의 뭐 전체로 보면 정말 1%도 될까 말까 하다. 이거 가지고 무슨 십신이 통변에 꽃이라는 동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 일생의 십궁도라면 자, 육친 십궁도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육친 십궁도라는 거죠. 이 십궁도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임수가 개수로 빵 터지고 정화를 만들어내면 화생토, 수생모, 토생금, 목생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편제를 이렇게 해서 정제로 만들고 편제를 정제로 만들고 편제를 정제로 만들고 편제를 정제로 만들고 이런 행위를 쭉 해서 다시 또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다시 여기 임으로 연결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또 임수가 병화를 정화로 만들고 또 이제 무토를 만들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이거를 이제 육친 관계로 활용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예, 할아버지 저분은 편인이잖아. 그죠? 할머니는요 상관이요. 그 다음에 부친은요 편제, 모친은요 정인, 나는요 비견, 배우자는요 정제, 자식은요 평관, 자식의 배우자는요 일간 대비 겁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애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팔자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윤회에 대한 과정이고 이거를 굳이 뭐가 왜 편제가 부친이고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제를 활용해서 정제를 만들고 아하 편제는 뭐다? 삶의 터전이구나. 이 삶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활용해서 내거화 이건 정제. 그래서 일지공은 뭐다? 이익이다. 내가 소유하는 애착이 숨어 있는 것이다. 정제는 그래서 넓게 안 보고 못 보고 그냥 좀 이 편제를 통해서 얻어진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이런 개념이구나. 근데 요거를 굳이 뭐 왜 외워? 정제가 무슨 역할이고 어디에 궁에 있으며 몇 살 때를 뜻하며 몇 살 뜻해요. 정제는 38,
45세를 뜻해요. 아니 이런 걸 왜 애우냐 이거지. 이해하면 끝내 되는 거를 여기에 이제 다시 아까 있던 개인의 일생을 붙여봐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두 개는 섞일 수 없어요. 인생에서 우리는 월지의 시기에 24, 30을 지나는 이 나이에 상관이라는 시공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십신으로 상관이라는. 하지만 육친으로는 모친이라는 거예요.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배고픈데 짬뽕 이야기 또 해야 되네. 짬뽕 되어서 많은 물상을 만들어내, 인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팔공을 가지고 이 지금 몇 개를 세 개의 서로 다른 개인 일생과 개인 일생, 육친 관계, 그 다음에 시공간 변화를 팔공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이게 집어넣어지냐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십공도를 이해하는 이치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는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그거는 갑을병정이니 이런 책에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아하, 당연히 그런 거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